3장. 그러나 베넷 부인이 5딸들과 함께 아무리 남편에게 질문을 해도 빅리 씨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녀들과 딸들은 온갖 방법으로 남편을 몰아붙였다.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고 재치 있는 추측을 하며 간접적인 상상을 들이댔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 모든 시도를 피했고 결국 그들은 이웃인 루카스 부인을 통해 들은 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루카스 부인의 말은 아주 호의적이었다. 윌리엄 경은 빅리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그는 젊고 놀랄 만큼 잘생겼으며 매우 상냥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게다가 다음 무도회에는 큰 무리를 데리고 올 계획이라는 말까지 전해졌다. 이보다 더 기대되는 일이 있을까?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베넷 가족은 벌써부터 빅리 씨가 사랑에 빠지길 희망하고 있었다. 내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네더필드에 잘 정착하는 걸 본다면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머지도 다 잘 결혼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며칠 후 빅리 씨는 베넷 씨의 방문에 답례로 집에 들렀고 서재에서 약 10분 정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미모로 소문난 아가씨들을 직접 만나보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아버지인 베넷 씨만 만나고 돌아갔다. 반면 여자들은 조금 더 운이 좋았다. 위층 창문에서 그가 파란색 코트를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저녁 식사 초대장이 전달되었고 베넷 부인은 그 초대에 맞춰 어떤 요리를 준비할지 미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곧 도착한 답신으로 연기되었다. 빅리 씨는 다음 날 런던에 가야 했고 그로 인해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게 된 것이었다. 베넷 부인은 당황했다. 막 하트퍼드셔에 도착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런던으로 간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고 네더필드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들었다. 루카스 부인은 그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혹시 무도회에 함께할 큰 무리를 데리러 런던에 간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빅리 씨가 무도회에 12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 총 19명을 데려올 거라는 이야기였다. 딸들은 여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무도회 하루 전날 다행히도 실제로는 6명만 데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5명의 여동생들과 1명의 사촌이었다. 그리고 무도회장에 실제로 나타난 인원은 5명뿐이었다. 빅리 씨, 그의 2 여동생, 큰언니의 남편, 그리고 다른 한 청년이었다. 빅리 씨는 잘생기고 신사답게 보였고 인상도 좋고 말투나 태도도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의 여동생들은 멋진 여성들이었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형부인 허스트 씨는 외모는 신사처럼 보였지만 특별한 인상은 없었다. 그러나 친구인 다하시 씨는 등장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기품 있는 태도, 그리고 그가 연간 1만 파운드의 수입이 있다는 소문이 입장 5분 만에 퍼졌다. 남자들은 그가 참 멋있다고 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저녁 내내 큰 관심을 받았지만 곧 그의 태도가 실망을 안기면서 인기는 사라졌다. 그는 자만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으며 무엇에도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비셔의 거대한 재산도 그가 교만하고 불쾌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친구인 빅리 씨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빅리 씨는 무도회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과 금세 친해졌다. 그는 활발하고 개방적인 사람이었고 모든 춤에 참여했고 무도회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에 아쉬워하며 자신이 직접 무도회를 열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성격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법이다. 반면 그의 친구 다하시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과 각각 한 번씩만 춤을 췄고 다른 여자들과는 아예 소개받기를 거절했다. 그 후에는 무도회장을 돌아다니며 자기 일행에게만 가끔 말을 걸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격을 단정지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만스럽고 불쾌한 남자였으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를 가장 싫어한 사람 중 하나는 베넷 부인이었는데 딸 중 1명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특히 분노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남성 파트너가 부족한 탓에 2번이나 춤을 추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중 한순간 다하시 씨가 그녀 가까이에 서 있었고 그가 빅리 씨와 나누는 대화를 엘리자베스는 듣게 되었다. 빅리 씨는 잠시 쉬러 와서 친구에게 춤을 추자고 권유했다. 자, 다하시. 춤춰야지. 이렇게 지루하게 서 있는 건 싫어. 차라리 춤추는 게 훨씬 나아. 절대 안 돼. 나는 파트너와 충분히 친하지 않으면 춤추는 걸 싫어하잖아. 이런 모임에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내 여동생들은 이미 파트너가 있고 이 방에는 그나마 괜찮은 여자도 없어서 그 여자들과 춤을 추는 건 나한텐 고역이야. 내가 왕이라도 너처럼 까다롭진 않겠다니까. 빅리 씨가 말했다. 오늘 저녁엔 정말 괜찮은 아가씨들이 많아. 몇 명은 아주 예쁘기까지 해. 너는 지금 방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춤추고 있잖아. 다하시 씨가 말했다. 그러고는 제인 베넷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 뒤에 앉아있는 제인 동생도 꽤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여. 내가 내 파트너에게 널 소개해 달라고 할게. 누구 말이야? 다하시 씨는 고개를 돌려 엘리자베스를 쳐다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보통은 되지만 내가 춤출 정도로 예쁘지는 않아. 그리고 지금 나는 다른 남자에게도 거절당한 여자들에게까지 특별한 의미를 줄 기분이 아니야. 그냥 내 파트너한테 돌아가서 웃으며 즐겨.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빅리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다시 파트너에게 갔다. 다하시는 그 자리를 떴고 엘리자베스는 그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땐 아주 생생하고 유쾌하게 전했다. 그녀는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 있었고 웃긴 상황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은 베넷 가족 전체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다. 베넷 부인은 장녀가 네더필드 일행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빅리 씨는 제인과 2번이나 춤을 췄고 그의 여동생들도 제인을 좋게 봤다. 제인도 어머니만큼 기뻐했지만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뻤다. 메리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아가씨라는 말을 빅리 양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캐서린과 리디아는 단 한 번도 파트너가 없이 남지 않아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두 사람에게 무도회는 오직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모두는 즐거운 기분으로 자신들의 마을인 롱본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그들이 사는 마을이며 그들은 가장 중심이 되는 가족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베넷 씨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고 아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저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아내의 기대가 빗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곧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보, 오늘 밤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훌륭한 무도회였어요. 당신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인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답니다. 모두가 제인이 얼마나 예쁜지 말했어요. 그리고 빅리 씨는 제인을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고 2번이나 춤을 청했어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여보. 무도회에서 그가 2번 춤을 춘 여자는 제인뿐이에요. 처음에는 루카스 아가씨와 춤을 췄는데 그걸 보고 정말 짜증났지만 다행히 그는 루카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인이 춤을 추며 내려올 때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소개받아서 그 다음 2곡을 함께 췄죠. 그 다음엔 킹 아가씨, 그 다음엔 마리아 루카스, 5번째는 다시 제인, 6번째는 리지와 췄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불황제도.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줬다면 베넷 씨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그렇게 많이 춤추지 않았을 거요. 제발 그 사람 파트너 이야기는 그만하게. 첫 춤에서 발목이라도 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여보, 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드레스만큼 우아한 건 평생 처음 봤어요. 허스트 부인 드레스의 레이스는. 여기서 그녀는 또 끊겼다. 베넷 씨는 더 이상 옷자랑을 못하게 막았고 결국 베넷 부인은 화제를 바꿔
이번엔 다하시 씨의 무례함을 과장 섞어 매우 신랄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녀가 덧붙이며 리지야말로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걸로 손해본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불쾌하고 끔찍한 남자예요. 마음에 들게 하려 애쓸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요. 너무 거만하고 잘난 척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거들먹거리며 자기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했다니까요. 리지가 춤추기엔 예쁘지 않다고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제대로 한마디 했을 텐데. 난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